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순자 씨 핸드폰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알았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72,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텅 빈 집, 텅 빈 시간. 이게 내 하루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웃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척 하면서요.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와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세월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남편과 이혼한 건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나는 32이었습니다. 아직 젊었고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참으면 돼. 애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그게 그 시절 여자들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동네 언니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내가 아니라 자애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떠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8살이던 딸, 미정이는 남편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빼앗긴 거였습니다. 법원은 내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는 판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혼 후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자가 애까지 버리고 나갔대. 제 새끼도 안 챙기는 여자가 무슨 엄마야. 남자라도 생긴 모양이지.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작은 방 하나 얻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미정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며 자랄 거라는 걸 알면서 도리어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미정이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수십 통도 넘게요.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편지지에 미정아라고 쓰는 순간 눈물이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찢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 편지들이 누렇게 바랜 채 쌓여 있습니다. 가끔 동네 시장에 나가면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정이도 저렇게 컸을까, 저 아이처럼 웃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며 울고 있진 않을까. 한 번은, 정말 한 번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미정이가 사는 동네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정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 나를 닮은 듯한 눈매.
하지만 그 표정엔 나를 기다리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고생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미정이는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쪽 친척들도 내게는 냉랭했습니다. 그저 나는 혼자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미정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순간들에 내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도 나는 혼자입니다.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고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흐리고 거리는 쓸쓸합니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집안에서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누군가 전화라도 걸어올까, 그 전화가 미정이가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번호를 그 아이가 알 리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게 내 하루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옵니다. 끊어진 인연은 그렇게 시간 속에 묻혀갑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오후, 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환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주머니는요. 나야 뭐. 손주들 봐주느라 바쁘죠. 그나저나 박씨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들었어요? 뭘요? 그 순자 씨 딸 말이에요. 미정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왜요?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가 결혼했대요. 작년에 네?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미정이 씨 아버지가 그 교회 다니신다나. 순자 씨는 몰랐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결혼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작년 봄에 사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순자 씨 닮아서 그런가가. 아, 미안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박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나 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미정이가 결혼했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과?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딸이 결혼을 했다.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낯설면서 기뻤습니다. 한편으론 슬프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미정이의 결혼식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긴 베일을 쓰고 부케를 들고 있는 미정이를, 아빠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미정이를. 하지만 그 순간들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랑 얼굴도 하객들 박수 소리도 축가도 축복의 말도 그 어떤 것도 나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행복해 보였을까? 울었을까? 웃었을까? 드레스는 어떤 걸 입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돌 때 찍은 사진, 3살 때 유치원 입학 사진, 7살 때 초등학교 입학 사진, 마지막 사진은 8살 미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 뻣뻣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세 식구.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정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결혼한 것도 몰랐어. 미안하다. 우리 딸.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미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전화번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미정이 번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라도 저장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이름을 저장하면 언젠가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번호 없는 텅 빈 이름만.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혼할 때 미정이를 끝까지 데려오려 했더라면, 아니, 그 이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찾아갔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미정아, 엄마는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 우리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행복한지, 모든 게 알고 싶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슈퍼에 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겠어. 결혼도 끝난 마당에. 게다가 작년에 결혼했다면서 벌써 1년도 더 지났잖아.
지금 찾아가면 미정이는 뭐라고 생각할까? 결혼식에도 안 온 엄마가 1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면 아마 문전박대당할 거야.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시댁에서 사랑은 받고 있을까? 남편은 잘해줄까? 혹시 아기는 생겼을까?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딸의 인생, 내가 함께하지 못한 딸의 시간들, 그 모든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미정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딸 번호를 여기에 적을 수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오긴 올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이의 결혼 소식은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찾겠는가? 그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나는 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미정이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나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또 누군가 미정이 이야기를 꺼낼까봐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그날은 늦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밤에 누가 전화를 하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겠지.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자 씨 핸드폰 아닌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말투, 억양,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정이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맞죠? 엄마 맞으시죠? 미정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40년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아빠 말만 믿었어요.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가 말하더라고요. 진실을요.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었다고.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그래서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우릴 버린 줄로만 알고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미정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나빴어요. 엄마를 찾으려고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미정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내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데려가지 못한 게 잘못이야. 엄마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엄마, 미정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너무 궁금했고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저도요. 저도 사실은 엄마가 그리웠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실 저 몇 번이나 엄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정말 네, 몇 번이나 주민센터에 가려고 했어요. 엄마 주소를 알아보려고요. 근데 그때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엄마가 절 만나기 싫어하시진 않을까. 혹시 새 가정을 꾸리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찾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알아. 들었어. 결혼식 날 계속 입구를 봤어요. 혹시 엄마가 오시진 않을까 해서. 근데 엄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엄마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버린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엄마는 몰랐어. 내가 결혼하는 줄도 몰랐어. 알아요. 연락도 안 하고 초대장도 안 보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만나고 싶어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어. 미정아,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 집에요.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내일 가도 될까요? 내일? 내일 온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미정이를 만난다고요. 네. 엄마 저 내일 갈게요, 꼭요. 그래. 미정아, 엄마가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미정이를 만납니다.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옵니다. 내 딸이 집에 옵니다.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 자다 깨고 또 1시간 자다 깨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정이에게 해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정이가 뭘 좋아할까? 예전엔 김치찌개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할까? 아니면 입맛이 바뀌었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네 시장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돼지고기 좋은 거로 주세요. 오이고추도 싱싱한 걸로요. 된장도 하나 주세요.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점점 무거워졌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가 어렸을 때 조기구이를 좋아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사장님, 조기도 몇 마리 주세요. 어머, 순자씨.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요.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했지만 또 했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하고 수건도 새 것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거실 쿠션도 털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앉을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소파에 깨끗한 방석을 깔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여기 앉으면 따뜻할 거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고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조기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미정이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이가 오기로 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대충 오후에 온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올 거야.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마음이 바뀐 건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후 3시쯤 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눈송이들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 눈에 오기 힘들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눈 속에서도 와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닮은 눈매, 나를 닮은 코, 나를 닮은 입술. 내 딸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우리 사이에 펑펑 내렸습니다. 미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 집 와도 돼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미정이도 나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엄마, 엄마. 미정이도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는 눈 내리는 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춥다. 들어가자, 미정아. 나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는 내내 추웠을 겁니다. 손이 얼었네. 어서 들어와. 미정이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정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외로우셨겠어요. 이제 내가 왔으니 안 외로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이는 내가 준비해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미정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게 컸구나. 미정이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나는 미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미정이가 가져온 국화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국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나는 국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엄마에 대해서 다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머리를 빗겨주시던 것도,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것도, 재워주실 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것도. 미정이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놨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김치찌개, 조기구이, 나물 반찬들. 엄마, 이 많은 걸 언제? 오늘 아침 일찍 준비했어. 내가 좋아했던 거 기억나서. 미정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입맛은 안 변했구나. 여전히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이의 지난 시간들, 학창 시절, 대학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얘기했더니 꼭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만나 뵙고 싶대요. 고마운 사람이네.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정말 저를 생각하셨어요? 매일 생각했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때 느꼈습니다. 사랑은 멀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이 흘러도 만나지 못해도 오해가 쌓여도 진짜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내 남편이 기다려요. 근데 엄마, 미정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그리고 엄마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약속이에요. 미정이가 웃었습니다. 현관에서 미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도 감기 조심하세요. 미정이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많이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이는 눈 내리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미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정이가 놓고 간 국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꽃을 물병에 꽂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봄이 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제가 저녁에 갈게요. 미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미정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정이의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와 함께 시장을 가고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원망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어. 그 시절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어.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잖니.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 2달 됐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아기 모자를 뜨고 아기 신발을 만들고 아기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 계시면 좋겠어요. 너희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결국 나는 미정이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미정이가 낡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그건 내게 쓴 편지들이야. 보내지 못했지만 미정이가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적힌 글씨들. 미정아, 오늘 내 생각을 했어. 미정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미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나 많이? 20해가
넘게 쓴 거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미정아, 힘내 엄마가 옆에 있어.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나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할머니가 되게 해줘서. 지금 우리는 함께 삽니다. 매일 저녁 미정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내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줘요. 그래. 오래 살게. 손주 커가는 거 다 볼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 미정이, 사위, 그리고 유모차에 누운 손주. 어머님, 오늘 손주가 웃었어요. 정말? 우리 손주 벌써 웃을 줄 아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나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이에게. 엄마는 이제 행복합니다. 내가 옆에 있어서입니다. 사랑은 정말 멀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도 만나지 못해도 진짜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더구나. 고맙다, 미정아. 사랑한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정이가 손주를 안고 있고 사위가 차를 끓이고 나는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봄처럼, 아니, 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늦게라도 마음을 내민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